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며 22살의 자부심 넘치는 중국인 왕리화입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떠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히드로 공항 입국장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끝없이 늘어선 줄이 있었고 저는 자신 있게 제 진홍색 중국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그 위대한 이름이 새겨진 여권을 보며 저는 언제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세계 2위 경제대국,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그런 중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특별 게이트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영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요? 실례합니다만 저쪽 줄은 뭔가요? 제가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쪽은 이 게이트 전용 줄입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특정 국가 여권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빠져있다니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그 작은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중국 여권은 안 되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중국 여권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자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인들은 단 5분 만에 통과하는데 저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관은 저를 마치 잠재적 불법 체류자 보듯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끝없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영국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체류할 계획입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재정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귀국 항공권은 있습니까?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취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국인들은 웃으며 가볍게 통과하고 있었죠. 하지만 런던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후에도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숙사 로비에서 만난 영국 학생 제임스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 중국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중국 비자 받기 힘들었겠네. 우리 친구 중에도 중국 가려다가 비자 때문에 포기한 애들 많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중국 비자 받으려면 서류도 엄청 많이 내야 하고 인터뷰도 봐야 하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 반면에 한국은 그냥 가면 되니까 편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엄격한 비자 정책을 펴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김서연이라는 학생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연세대학교에서 온 김서연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감탄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한국이라니. K-팝 정말 좋아해. 한국 드라마 완전 재밌어. 서울 꼭 가보고 싶어. 반면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을 때는 그저 예의상 박수만 쳤을 뿐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쉬는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몇몇 영국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국도 멋진 나라예요. 5천년 역사가 있고 만리장성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응, 역사는 길지. 근데 요즘 중국 제품들 품질이 별로더라. 맞아.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인터넷 검열도 심하다며. 구글도 못 쓴다고.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정말 품질이 좋아요. 삼성, LG, 현대 다 알죠? 영국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삼성폰 최고야. 한국 화장품도 정말 좋아. 한국 자동차도 요즘 인기 많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것들은 다 중국에서 베낀 건데, 김치도 원래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했고, 한복도 중국 한풀을 모방한 거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찬양 1세기였거든요. 수업 시간은 더욱 굴욕적이었습니다. 국제경제학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각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설명하는데 한국을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범 사례죠. 그리고 중국을 언급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1인당 소득이 낮고 빈부격차가 심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손을 들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률,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망, 첨단 기술의 발전. 하지만 교수님의 단호한 어조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김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리화 씨,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한 나라라는 거. 저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예요. 김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크기가 다가 아니에요.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쓰고 민주적으로 대통령도 뽑아요. 중국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에서 VPN을 써서 몰래 유튜브를 보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 공동 주방에서 각국 학생들이 모여 자국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마파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천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국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너무 기름지네. 맵기만 하고 맛은 별로. 반면 김서연이 만든 불고기와 김치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한국 음식 최고. 레시피 좀 알려줘.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김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배추 절인 것뿐인데. 더 굴욕적인 일은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던 중이었는데 프랑스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여권으로는 쉥겐 비자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비자 신청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여행 일정표, 호텔 예약 확인서, 보험 가입 증명서, 재학 증명서, 영국 비자 사본. 게다가 인터뷰 예약은 3주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비자 발급까지는 또 2주가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김서연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번 주말에 파리 갈래? 하고 물어왔습니다. 비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어디든 그냥 갈 수 있다고요? 네, 쉥겐 지역 90일까지 무비자예요. 영국은 별도지만 여기도 6개월까지 무비자고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3주를 기다리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혼자 런던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김서연과 다른 한국 학생들이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동안 저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느라 주말을 다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서연이 여행에서 돌아와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화 씨, 같이 못 가서 아쉬웠어요. 중국 여권이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수업에서도 굴욕은 계속되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소프트 파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와 팝음악으로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일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K-팝과 드라마도 이제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에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영국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습니다. BTS 정말 좋아해. 오징어 게임 완전 재밌었어.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왕양,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 영화, 서구에서 인기 있는 게 있나? 중국 음악, K-팝만큼 세계적인 게 있나? 중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처럼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게 있나? 중국은 역사가 길고 문화유산이 많아서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은 역사적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현대 대중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네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5천년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영국 학생 엠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있잖아, 나 다음 학기에 아시아로 교환학생 가려고 하는데 한국이랑 중국 중에 어디가 좋을까? 저는 당연히 중국을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어. 서울이 정말 현대적이고 재미있는 도시라고 들었거든.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도 잘한다며. 중국도. 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엠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구글도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된다며. 그리고 공기도 안 좋다고 들었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한다고.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는 실제로 심각했고 인터넷 검열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솔직히 좀 무서워. 결국 엠마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만 중국을 변호하려고 애쓰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라운지에서 각국 학생들이 모여 자국의 여권 파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 여권으로는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 일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193개국이야. 그리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192개국이에요. 작년에는 세계 2위였어요. 다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4개국. 순간 라운지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 그래도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누군가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여권 파워 순위를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상위권이었고 중국은 70위 밖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와 여권의 파워는 별개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국가 이미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과제였죠. 김서연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류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혁신적이고 세련된 문화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괴로웠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왜 중국은 경제력에 비해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김서연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화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중국도 언젠가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동정이 싫었습니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김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한국도 과거에는 중국처럼 가난하고 독재 국가였어요.
하지만 민주화와 개방을 통해 변했죠. 중국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더욱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 따위가 중국에게 교훈을 주려 한다니. 주말이 되자 또 다른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유명 백화점 헤롯에 갔는데 곳곳에 한국어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전용 라운지까지 있었죠. 한국 여권을 보여주시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여권은요? 점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들의 구매력이 중국인들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개인당 평균 지출액이 중국인의 3배가 넘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인구수가 아니라 1인당 소득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런던 시내를 걷다가 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의 대형 전광판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떴던 것입니다. 주변의 영국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마이갓, 정국이다. BTS 콘서트 또 언제 하지? 그리고 바로 옆 전광판에는 삼성 갤럭시 광고가, 그 옆에는 현대자동차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영국에서 퇴출당했죠. 샤오미, 저가 브랜드 이미지가 강했고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려도 정작 세계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 브랜드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프랑스 비자 인터뷰를 위해 프랑스 영사관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주로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초조한 표정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정말로 학생이 맞습니까?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합니까? 프랑스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프랑스에 가려고 합니까? 30분간의 굴욕적인 인터뷰 끝에 겨우 일주일짜리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을 나오는데 입구에서 김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갱신하러 한국 영사관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리화 씨, 프랑스 비자 받으셨어요? 네, 겨우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저는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그리스 가요. 산토리니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비자는? 저는 또 그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스도 무비자예요. 유럽연합 국가는 다 무비자니까요. 그녀의 밝은 미소가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는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중국은 위대한 나라다. 서양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그들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리화야, 세상이 넓다는 걸 배우는 거야. 우물 안개구리였던 거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물 안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중국 안에서만 살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았던 거죠. 며칠 후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여권 파워와 경제력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 규모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도, 법치주의, 민주주의 수준, 국제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인당 GDP와 여권 파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한국은 높은 1인당 GDP와 높은 여권 파워를 모두 가진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낮은 1인당 GDP와 낮은 여권 파워를 가진 개발도상국 그룹에 있었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체 경제 규모는 크지만 1인당 GDP가 아직 10,000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30,000달러가 넘죠. 이것이 두 나라의 여권 파워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같은 요소들도 중요하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으려면 말입니다. 또다시 한국이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성공 사례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1인 구육공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보다도 낮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는 중국의 3배가 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찾아보니 한국은 1인구 87년 민주화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함께 갔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늘 말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말 옳은 길일까? 민주주의 없이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학생회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영국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 이번 여름에 아시아 배낭여행 갈 건데 한국 대만 루트로 갈 거야. 오,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중국은 안 가? 중국? 글쎄. 비자도 복잡하고 구글도 안 되고 숨쉬기도 힘들다던데. 맞아. 그리고 감시가 심하다고 들었어. 어디 가나 CCTV가 있대. 저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이 이런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니. 그때 김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리화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역사? 중국이 5,000년이에요. 문화? 한국 문화는 다 중국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한자도 중국 거고 유교도 중국 거고. 김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리화 씨,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세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리화 씨는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국은 작은 나라, 김치만 먹는 나라, 모든 걸 중국에서 훔쳐간 나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한국 여권이 중국 여권보다 강하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한국 제품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김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거. 하지만 그게 중국에 도움이 되나요?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나요? 그녀의 말은 뼈아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런던 차이나타운에 갔습니다. 같은 중국인들과 있으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차이나타운의 모습은 더욱 씁쓸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거리, 시끄러운 상점들, 무질서한 간판들. 바로 옆에 깔끔한 런던 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장면을 시켰는데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영국인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죠. 이래서 중국인들이 무시당하는구나. 차이나타운을 나와 근처의 한국타운에 가봤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깔끔한 거리, 세련된 상점들, 친절한 직원들. 한국 화장품 가게에는 영국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한국 식당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차이가.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인 독일 학생 안나가 물었습니다. 리화, 너는 졸업하고 어디서 일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중국으로 돌아가야겠죠. 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원하지 않는 거야? 안나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글도 안 되고 공기도 나쁘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그곳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느낀 자유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중국인이니까 돌아가야죠. 안나가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졸업하고 런던에서 일자리를 구할 거래. 한국인들은 영국에서 일하기 쉽대. 또 한국과의 비교였습니다. 중국인은 비자 때문에 영국에서 일하기 어렵지만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다음 날 캠퍼스 게시판에서 충격적인 공고를 봤습니다.
유럽연합 인턴십 프로그램 한국, 싱가포르 학생 우대, 중국은 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협력처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중국 학생은 우대하지 않나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중국은 외국인 인턴 채용에 제한이 많거든요. 또다시 중국의 폐쇄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김서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화 씨, 저 유럽연합 인턴십 합격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부러움과 좌절감이 교차했습니다. 리화 씨도 지원해보세요. 실력이 좋으시니까. 중국인은 우대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녀의 미안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어렵게 받은 비자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파리에서도 굴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서 또다시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EU 시민 및 특별협정국 전용 입구가 있었고 그곳으로는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그 특별 입구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도 특별협정국인가요? 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문화교류 협정을 맺어서 우선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한국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박물관 안에서도 씁쓸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단체가 시끄럽게 떠들며 전시품을 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직원이 중국어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중국인들이 무시당하는 거구나. 파리의 명품 거리인 샹젤리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국인이세요? 네. 제가 대답하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단체 관광객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 왔어요. 학생이고요. 그제서야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지만 처음의 차가운 태도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한국인 손님이 VIP 라운지로 안내받는 걸 보며 저는 또다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유로스타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강대국일까? 경제 규모만 크다고 강대국인가? 국민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없고 어디서나 차별받는다면 그게 진정한 강대국일까? 런던에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취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부스를 차렸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스폰서십을 받으면 그 순간 담당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자 스폰서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EU 시민이나 특별협정국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반면 김서연은 여러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시군요.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데 관심 있으신가요? K뷰티 산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기숙사 라운지에서 각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국 학생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나는 졸업하고 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어. 서울이나 도쿄,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살기 힘들다고 들었어. 인터넷도 불편하고 대기 오염도 심하고. 하지만 기회는 많잖아요. 시장도 크고. 저는 변호했습니다. 기회가 많아도 삶의 질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야?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짐처럼 느껴져요. 아버지는 여전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건 서양인들의 편견이다. 중국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리화야, 엄마도 알아.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거. 하지만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친구들은 지금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저는 비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어머니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다음 날 국제관계학 세미나에서 글로벌 시민권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요.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정보 접근의 자유도 중요해요. 인터넷 검열이 없어야 하고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자유와 개방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리고 또다시 한국이 좋은 예시로 언급되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작지만 세계에서 존중받는 나라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김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화 씨, 오늘 토론 어땠어요? 솔직히 부러워요. 한국인들이.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중국인들은 한국을 무시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모르는 거죠. 리화 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의외네요.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서연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한국도 과거에는 군사독재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웠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에요. 중국도 언젠가는. 저는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시민들이 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런던의 대형 서점에 갔는데 아시아 코너에 가보니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 코너는 K-팝, 한국 요리, 한국어 학습서, 한국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반면 중국 코너는 대부분 고전 철학서나 역사서뿐이었습니다. 현대 중국에 대한 책은 주로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요. 왜 중국의 현대 문화는 관심을 받지 못할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검열과 통제 때문에 자유로운 창작이 불가능하니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없었던 거죠. 다음 주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각국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한국 부스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K-팝 댄스 공연, 한복 체험, 한국 음식 시식, 영국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부스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스시, 기모노 체험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중국 부스는 썰렁했습니다. 전통 서예와 차 문화 체험을 준비했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중국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애썼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잠깐 들렀다가 물었습니다. 현대 중국 문화는 없나요? 중국 영화나 음악 같은 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현대 중국 대중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검열 때문에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그날 저녁 축제 뒤풀이에서 각국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부스 정말 인기 많더라. 일본 부스도 재밌었어. 중국은 전통 문화는 흥미롭긴 한데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중국은 분명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세계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으면서 현재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다음 날 김서연과 점심을 먹으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중국이 정말로 위대한 나라인지 아니면 제가 세뇌당했던 건지. 김서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리화 씨, 중국은 분명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현재의 중국이 그 역사에 걸맞은 나라인지는 다른 문제죠. 무슨 뜻이에요? 한국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자, 유교, 불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냈어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켰죠. 그래서 한글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K- 문화를 세계에 알린 거군요. 맞아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예요.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먼저 현재를 바꿔야 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부모님은 당연히 중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바뀌어 있었죠. 엄마, 저 대학원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리화야, 중국에도 좋은 대학원이 많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중국 안에만 갇혀있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엄마도 사실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죠. 졸업식 날, 저는 학사모를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중국인이었지만 내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화 씨, 축하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좁은 우물 안에 갇혀있고 싶지 않다는 거요. 좋은 선택이에요. 세계는 넓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런던 시내를 걸었습니다. 템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영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자부심 넘치는 중국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온 대학 친구였습니다. 리화, 언제 돌아와? 다들 내가 서양에 물들었다고 걱정하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 좀 더 있다가 갈 것 같아. 뭐, 거기가 그렇게 좋아? 인종차별도 심하다던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게 있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야.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국이 곧 세계 1위가 될 텐데. 1위가 되면 뭐해? 국민들이 자유롭지 못한데. 너 정말 서양에 세뇌됐구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1년 전에는 저 친구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세계를 봤으니까요. 그날 밤 히드로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여권을 꺼내봤습니다. 진홍색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 여권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한국인 가족이 여름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여권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죠. 엄마, 우리 다음엔 어디 가요? 글쎄,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어때? 좋아요. 비자 필요 없죠? 당연하지. 한국 여권이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또다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1년 전 영국으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중국을 바꿀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자신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가 아니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스모그 낀 하늘이 저를 맞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요. 아, 유학생이구나. 어때, 서양이 좋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도 중국이 최고지. 안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계속 중국의 발전상을 자랑했지만 저는 창밖에 스모그 낀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결국 베이징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느꼈던 자유를, 한국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